좋아요, 구독. 네, 작가님, 저희 또 새로운 또 불마켓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드렸던 말씀 중에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굳건히 가져가셔야 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매력적인 자산으로서 모아 나가셔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점부터 알트코인에도 좀 집중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비트코인 다음 타자가 알트코인이다 이런 거는 이미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똑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데 디테일한 전략을 잡아봐야 되고 또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알트코인 시장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작가님? 네, 지금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기 전과 후로 약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가 무려 90이었습니다. 90까지 갔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상위 50개 알트코인 중에서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은 게 45개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대부분이 비트코인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정말 알트코인들이 열심히 펌핑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나니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간 이제 다 살아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우리 그 전에는 54% 중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감을 하면서 완전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56% 중후반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비트코인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대세장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할 여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달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은 알트코인이 펌핑을 하게 됩니다. 더 그렇게 해서 키높이를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내가 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매집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가 타이밍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이더리움 쪽에 관한 시세도 보면은 나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상승이 여전히 조금 가야 될 길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 관한 현재 좀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제가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많은 우려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회에서도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더리움이 가야지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이클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대세 상승장 대비로 그렇게 큰 흐름에서 달라진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움직여야지 이더리움의 생태계 위주로 해서 뭔가 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의 생태계들, 디파이를 필두로 해서 NFT 같은 생태계들이 같이 확장을 하고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머지 레이어 1들로도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펀더멘탈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가격의 흐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XRP라든지 도지코인 같은 혹은 헤데라나 이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그렇게 확장한 프로젝트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수 효과를 누리는 데에는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이 반드시 가야 되는 시점이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 하는 것들이 가장 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움직임은 사실은 언제 나올까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ETF에 관한 유입량 저는 심심찮게 찾아봤거든요. 비트코인을 뛰어넘었다 최초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비트코인 ETF 유출이지만 이더리움은 유입이다 이런 뉴스들도 찾아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을
해석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기관의 장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기관들이 그동안에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을 훨씬 더 많이 매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비트코인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분위기들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이 우뚝 솟아 있는 게 이게 바로 한 달 동안의 순유입입니다. 그동안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순유출이 이어졌는데 한 달 동안에 월등한 수준으로 나왔고 그리고 일일 기준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능가하는 추세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의 현물 ETF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요한 이 디파이 플랫폼들에서도 많은 어떤 상승 움직임들과 자본의 유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디파이 생태계 중에서도 대출 플랫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에이브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 보시면은 이 에이브의 점유율이 녹색인데 거의 모든 프로토콜을 합친 것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이더리움 생태계는 이미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에이브 가격 한번 봐봐도 몇 달 사이에 상당히 많은 상승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더리움이 먼저 이끌어주지 않더라도 이미 생태계 저변에서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더리움으로 방향성이 오히려 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의 어떤 주도하는 알트코인 랠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솔라나 코인이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가님? 네, 솔라나 코인도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가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코인이 가는 순서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코인들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에 요지부동하게 안 가던 코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코인들을 키높이를 맞추면서 뭔가 전체적인 높이를 맞춰냈고요. 그 전까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많은 상승들이 있었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뒀었고 그리고 전고점도 빠르게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 직후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지금 시장에서 흐름들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은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민코인 거래에 의해서 많이 유지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뭔가 민코인 거래량 자체가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부대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동성이 돌아왔을 때 이 민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솔라나 역시도 이 민코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파이 생태계나 디핀 같은 섹터들도 같이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가고 그다음에 솔라나가 가고 그 외에 또 아발란체도 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들을 잠시 주춤하고 알트코인이 갈 때는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다음에 올 어떤 흐름들을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알트코인에 관한 이제 몇몇 가지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뭐 ETF 출시에 관한 이야기들과 뭐 이더리움에 관한 뭐 현물 ETF 스테이킹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트코인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ETF 승인 여부 같은 것들이 가격의 펌핑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작가님? 지금 시점에서?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앞서도 강조를 드렸듯이 기관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들이 이 코인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ETF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메인들 레이어 1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채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에서 채택을 했다든지 뭐 블랙락이 채택을 했다. 블랙락에 뭐 비들이 채택을 했다.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 뭔가 장기적인 전망에 어떤 호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로 만들어져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규모 채택을 위한 그리고 대중적인 채택을 위한 포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중요한 호재를 또 맞이하게 됐는데 이더리움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할 때 게리 겐설러가 굉장히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우겨가지고 스테이킹은 반드시 빼야 된다라고 해서 스테이킹 조항을 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쪽짜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는 해석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스테이킹을 허용할 전망이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테이킹을 허용하게 됐을 때 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률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5% 정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를 그레이스케일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나리라든지 비트와이즈나 이런 곳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누가 가장 맹주인가 이걸 얘기를 했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손에 꼽힌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솔라나가 앞으로 뭔가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